예.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힙합 스타일? 예. 예. 그 한마디로 다. 좋잖아. 예. 예. 지옥에서 돌아왔다. 예. 오늘 나락갈 뻔했다가 네. 다시 올라와서 0.9%. 네. 3,200선 회복. 그죠? 이거 그냥 네. 3,150 요 사이에서 3,200 사이 왔다 갔다 요때 사면 되는 것 같아. 절대 배신 안 하네. 근데 그쵸? 어제는 안 사고 화만 냈잖아. 어제는 예. 시장에 화를 낸 게 아니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되게 불명예스러워요. 왜냐면 예.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네. 대외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정책이 무언가 시장 입맛에 안 맞다. 참여자로서 화낼 수 있죠. 그건 그렇죠. 네. 네. 오늘 떨어질 줄 알고 장례식 옷 입고 왔네. 아니. 네. 그쪽 장례식. 어디 장례식? 정부? 네. 이제 올라갈 테니까. 정부가 장례식이 어딨어. 지네 마음대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한번 모셔볼 텐데요. 오늘 반도체 아저씨 김장열 본부장님 그리고 또 처음 나오십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클로징벨 한국투자증권이랑 같이 할 때 그때 같이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나옵니다. 3% 자체를?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저랑은 되게 오래 몇 번 했죠. 몇 번이 오. 아니지, 예. 형님. 한 1년 이상 사귀었어요. 예. 싫어하시는 되게- 것 같은데. 되게 자료도 좋으시고 네. 인사이트도 있으시고, 네. 예, 되게 재밌으시고, 네. 그래서 클로징벨에 오신다고 할 때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오. 예, 일단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 저는 시장 참여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볼 테니까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정부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네. 전 좀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증시도 많이 올라왔고 일본 같은 경우도 어제 신고가가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전 우상향을 좀 더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하는데 닥터 K님께서 네. 민준이랑 닮았다. 허옇고 코가 크다. 이렇게 와서 얼평을 이렇게 처음 오신 분한테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성향은 우리가 좀 확인을 네. 했고 투자 성향은 어떻습니까? 약간 본인은 요런 섹터를 좋아한다. 혹은 스윙을 좋아한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서 많이 먹는 걸 좋아한다. 저는 다 합니다. 사실 수익이 되면 저는 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이제 같이 투자를 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의 비중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트레이딩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또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가 20%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또 대형주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보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하는 거죠. 대형주를 70% 가져갈 것인지 대형주를 30% 가져갈 것인지 전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자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전 시장을 보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식해 보이고 네. 자료도 좋고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는 재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예, 조금 더. 아 재미도 있으세요? 재미 1년 반 보셨다면서요? 재미있는데 네. 약간 지금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너무 긴장했습니다. 예. 아, 그 양복을 벗고 와서 괜찮은데. 아, 제 왜 옷을 벗어요? 우리 한번 싸우자는 거지. 아, 전투하듯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월요일, 화요일 그 이틀 하시던 분이 이틀 하시고 도망갔거든요. 아, 그래요?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버티는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3시 2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9% 정도 오르면서 3,218포인트, 코스닥이 0.82% 오르면서 813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벨이 중간쯤 됐을 때부터 슬슬 떨어지면서 10시가 지나가고 나서는 보합으로 네. 코스피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음전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10시부터 쭉 올라와서 지금 1%대 회복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보자면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네, 큰 뉴스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BOE가 퇴출됐습니다. BOE, 뱅크 오브 잉글랜드. 아, 잉글랜드 아니고 그럼요. 그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강자. 디스플레이 강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20몇 프로가 하고 덕산에어로서 25%가 난리 났잖아요. 그거 오늘 준비한 거 자료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네. 중요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파생효과.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제목을 어버렸으면 러시아 어드밴스즈 이렇게 나왔어요. 러시아가 진격한다 다시. 좋은 뉴스 아니지. 사실은 방산이 그 뉴스 나오면서부터 다시 마이너스 말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동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는 어제 못 간 거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올라갈 결론은 수밖에 뭐냐? 없었다. 기업은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리. 정부만 잘하면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10시, 11시 넘어서 니케이가 또 갑자기 또 빡 오르면서 거기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상해 종합 지수도 이제 좀 따라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채팅창에 도망갔다고 얘기한 거 사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주에 나오실 겁니다. 네, 예, 월화에 죄송합니다. 나오십니다. 도망갔다고 해서 예. 예, 제가 다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기 본부장님도 오늘 장 평가 들어보자면. 네, 뭐 방금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굉장히 잘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 쪽에 대한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부분들이 중국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 기업들을 뭐 10년 넘게 퇴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최종 판단이 11월 달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OLED 관련주들이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반도체도 좋았고 뭐 이제 미국에서 FMC 회의 이후에 FMC가 아니죠. CPI 이후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좋았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날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서 뭐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선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이어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도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시원하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좀 답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엇박자나는 매매보다는 좀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시장에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장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고요. 요거는 좀 자세하게 있다가 오늘 또 다룰 게 많습니다. 예, 저 디스플레이 쪽 얘기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CPI에 이은 저 금리 인하, 네. 요 얘기까지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 하락하는
올라가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이런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쳐주고 계십니다.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드가님이 발사 해주셨고요. 권종근님이 땡땡땡 LG 디스플레이, 우주로라님께서 비 오면 우산 쓰면 되지요. 바람이 옆으로만 안 불면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HJB님이 땡땡땡, 탈감님이 어렵다 어려워 땡땡땡, 네. 쭈니버스님께서 마스가가 뭐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진짜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오래 누나 걸려. 뉴스 좀 봐. 너무 그래서 준비하- 마스가예요? 마스가. 그럼 뭐야? 그래서 네. 마스가예요? 아 몰랐어? 아 몰랐어. 아, 형 몰랐어. 마스가라고 하니까 마스가구나. 감사정보가 조선 시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돈 법니다. 그렇지. 마스가? 이게 그래? 하면서 마스가 관련주에서 그냥 그렇지, 쳐보면 그렇지. 되죠. 시장에 맞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돈 못 벌어요. 맞아. 예. 예. 마스가. 그래서 조선 관련된 미국 조선, 필리 조선서 이런 게 마스가고요. 문태일님, 괜찮아님, 암살자님, 림피드님, 네. 스티브 굿잡스님이 띵띵띵 해주셨고요. Good job. 로우킥 장인님, 로미노님, 민돌아빠님께서는 이만하면 좋았다. 민돌아빠님, 예. 그리고 국장은 신이다님께서 나스닥은 금리 인하까지 하면 진짜 폭등 나올 텐데 코스피가 얼마나 따라가려나 이런 말씀을 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네. 지적인 것 같아요. 예. 자, 많은 분들이 무식하다고 예. 예. 요거 받아드리겠습니다. 마스가 마스가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예. 마스가구나. 이제 알았잖아. 이제 알았으면 된 거지. 뭐 근데 모르는 걸 사는데 지장도 없고 투자하는데 지장도 없고. 아니 모르는 거를 질문하는데 무식하다 그러면 모르는 걸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 맞잖아. 근데 뉴스는 좀 보고 오는 게 맞지. 끝까지 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재기 본부장님이 마감 시황을 좀 해주실까요? 아니면은 제가 할까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마감해서 전반적으로 뭐 수급이랑 뭐 오늘의 등락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네. 조금 하다 넘겨도 되고요. 네, 일단 편하신 대로. 뭐 저는 뭐 둘 다 괜찮은데 네. 일단 시장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양시장 다 잘 마무리가 됐고요. 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전반적으로 시황 자체가 좋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뭐 특징적으로 뭐 JYP엔터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신작이 또 미뤄진다라는 이벤트가 좀 이슈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최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기업들이 실적 미스가 나올 경우에 그 낙폭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이후에는 또 3분기와 4분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면 되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ADR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AD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을 우리가 백분율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ADR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75 정도 수준에 놓여 있는데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매도에 들어가 있는 지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상승하고 있는 몇몇 종목군들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체감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수익을 좀 잘 내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종목을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차분히 좀 시장을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코스피는 오늘 1.08% 오르면서 3,224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86% 814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한 6,336억 원 사주는 모습이었고 개인하고 기관이 파는 모습이었거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는데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재규어
님께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규어 재규님께 함께 시장의 야수 재규어 예, 수급 한번 자동차 여쭤볼까요? 자중차 재규어. 어릴 때부터 자주 듣던 얘기라서 제 기어가 익숙하네요.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 괜찮았죠. 근데 제가 지금 종목 기준으로는 따져보질 않았는데 뭐 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이제 자금이 흩어져 나가는지 이렇게 넓혀져 나가는지 확대되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3,400억, 삼성전자가 1,000억.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LG전자, 현대건설 요렇게 샀네요. 삼성전자가 1,000억이 맞나요? 이게 지금 요게 더 들어온 2시 것 반 같은데? 기준인데 예. 확정이 지금 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근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사실 어제 좀 특징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그 세제 개편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외국인들의 투매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제 개편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불확실성 제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이슈들이 붙어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많은 수주를 얻어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갑자기 매도를 하고 나가면 그때는 또 경계가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초보 투자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일 끝나고 나서부터 매수를 하시는 것도 우리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포지션을 잡을 때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엇박자가 나는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공격적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히려 내가 지금 관심 있어하고 있는 업종이나 이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지루하더라도 보유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김장일 본부장님의 의견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덤비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제 그리고 월요일날 범성공자님도 똑같은 말씀하셨고 네. 김장일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재규어님께서도 똑같은 너무 덤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이렇게 저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시면 네, 반골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안 사면 언제 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면 CPI 네, 잘 나왔잖아. 비컷 가야지. 비컷. 그리고 26일, 25일 한미 정상회담 하잖아. 네, 그리고 뭐 실적 안 좋은 것들 이미 나락간 애들 갔잖아. 이제 끝이죠, 실적도. 어차피 수급은 또 이제 버릴 애들 버린 다음에 몰아줄 애들 몰아주고. 그렇죠. 오늘 외국인이 6,200억, 6,300억 들어왔고 선물에서도 4,000억 샀단 말이야. 이러면 그래도 시장을 한 번쯤은 더 믿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어저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그런 그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웃으면서 그 헛소리 한번 안 했으면은 어저께 바로 하고 오늘 4,250, 60, 70 바로 갔어요. 그런 헛소리만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발목 잡아당기지 않으면 돼요. 원래 갈 룸이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걱정되는 게 미국은 약간 버블 초입으로 들어갔다고 이미. 사실은 오늘 CPI 넘버가 그렇게 좋게만 해석할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그걸 좋게 해석하는 면을 부각시켜서 갔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제대로 올라가고 갔어 봐요. 이게 1%가 아니고 한 2.3% 올라갈 수도 뭐 미국보다 아웃퍼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이 갈 때 좋은 얘기예요. 타가지고 버블 갈 때 하고 나서 물론 댄스 하다가 저기 출구도 항상 봐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한 2개월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 못 먹으면 나중에 와서는 소용이 없다니까. 그게 아쉽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지켜봅시다.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재규현님은 전고점이 그러니까 3,288. 사실은 여기서 1%만 더 오르면 뭐 1, 2% 정도? 그러면 이제 전고점인데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럼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뜨겁게 그래도 화두가 됐던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못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변동성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죠. 제가 왜 삼성전자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고점이 6월 25일 날 나왔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316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삼성전자가 얼마였냐면 8만 원이 넘어갔어요.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7만 원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간다라는 전제가 붙을 경우에는 신고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만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그동안 우리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아프게 했었던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꽤나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50%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단기적인 조정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종합 주가지수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제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앵커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조정받을 때 안 사면 언제 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은 경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용 잔고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그 화장품 관련주들 빠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좀 추격 매수이거나 약간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때 본인도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던 것은 저는 대선 전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좀 정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참 뻔한 이야기지만 네. 중심을 좀 잡아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뻔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심. 예. 서커스도 아니고. 근데 약간 아니 전고점을 뚫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잖아요. 전고점 뚫고 간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 전고점과 전전고점에서 뚫고 가면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위천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좀 탄력을 좀 받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전고점 터치하고 나서 닮았다. 에이 죄송하네요. 말씀하시고 계신데 네, 이거. 예 예. 닮았나? 예 전고점 뚫고 나서 네. 그때 이제 배합하면 좀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위험하더라도 지금 좀 탑승을 해 있어야 먹을 그렇죠. 모 가치가 좀 높지 않겠냐. 그리고 저는 이 중심을 잘 모르겠는 게 일단 네. 높이 보셨는데 거기에서도 압축되는 게 대형주들, 삼성, 뭐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거이면서도 지금은 사면 안 되고 떨어져도 또 떨어질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중심을 그렇지. 잡아야 약간- 뻔한 얘기지 뻔한 얘기. 공격 들어갔어 아주. 뻔한 얘기. 이런 방송이군요. 잘 모르는데 안 해. 광고나 할래. 컴퓨터 보는 거 예. 이게 네. 이거 사실 진짜 뻔한 이야기인데 종목별로 흐름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내재 가치에 비해서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뭐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아.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202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10% 정도가 수출 비중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육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데 거기다 이제 현지 생산까지 한다라고 하죠. 굉장히 매력적인데 지금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나오면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첫 방송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이런 게 되게 저는 애매하거든요. 아니에요. 뭐 작은 기업을 해도 될지. 이분은 1,000억짜리도 해요. 1,000억짜리도 하시나요? 네. 그러면 근데 저는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뉴스에서만 안 뵈면 돼요. 그래요? 네. 9시 뉴스에 뭐 얼마 먹었다 이런 것만 안 뵈면 그건 안 되죠. 네. 저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력적이지 않나.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좋은 기업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공격해. 그만. 딱 이런 게 너무 억울해. 다 가족이지 뭘 공격을 해요. 초반이라고. 저희 사귀었다니까요. 1년 넘게. 벌써 배틀하잖아. 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누가 형이냐 근데 동생이냐. 어제 사실 본부장님 거의 화내셨잖아요. 공자님한테. 공자님한테. 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눈을 맞춘 거지. 알겠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하시고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처음 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클벨의 그래야지. 매력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예.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일단 큰 그림부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두 분이 짧게 딱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보여주셔도 좋고요. 화면 보여주세요. CPI 나오면서 페드워치의 금리 인하 확률이 9월 17일 날 금리 인하 확률이 94.2%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나온 게 뭐냐? 금리 인하는 당연하고 빅컷을 해라. 빅컷. 50bp. 25bp가 아니라 50bp를 내려라. 그래서 지금 CPI 안도에다가 앞으로도 영향 별로 없을 거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나서서 빅컷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컷 기다리는 이 할아버지 저 얼굴 보이시죠? 기다리시잖아. CPI 딱 보고 빅컷 기다리는 표정이잖아. 예. 자, 김정현 본부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네,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컨센에 부합했어요. 헤드라인은. 약간 하향한 것도 있고요. 코어는 약간 상해있어요. 전반적으로 혼재입니다. 근데 주가는 시장은 헤드라인을 하회한 것에 집중했어요.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했죠. 그런데 변수가 파월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아직이 시장이 그 빅컷이나 아니면 그런 거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퀘스천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재무부가 역대급 부채 발행 계획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인상 요인이에요. 네. 오늘도 보시면 3년물은 내려갔습니다. 10년물은 안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관세 효과가 8월 달에 확정됐잖아요. 관세가. 네. 그러니까 8월 달 넘버가 나오는 9월 초나 돼야지 그나마 데이터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파월과 연준의 대다수의 아직까지 입장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고 고용 데이터까지 확인하고 잭슨 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빅컷이 나오려면은 아마도 이겁니다. 관세보다는 노동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빅컷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전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파월이 확인하고 싶은 그 기준은 뭐예요? 왜냐면 지금 CPI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네. 약간 언제 올지 모르는 열차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 네. 왜냐면 CPI도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한 사람도 있는데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높잖아요. 관세 코어는 높았어요.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면만 봐서 그래요. 코어는 높았어요. 서비스는 높았다고. 근데 좋은 점만 본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되는 거는 파월 대신에 갖다 놓을 사람을 임박하고 소송한다 하니까 금리 인하는 아무리 높은 게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몰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 빅컷이라는 것은 빅컷이 정도면은 고용이 확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나오면은 아마도 그 파월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 8월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 9월 5일, 7일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아마 어그레시브하게 보여주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오케이. 요거거든요. 지금 자료가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미국 CPI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이예요. 코어를 지금 요 말씀하시는 게 요 점선. 요 점선이 코어. 네, 코어. 그리고 요게 지금 CPI. 예, 요렇게.
그래서 추이를 보면 어쨌든 뭐 2022년 이때 막 9% 10%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조금 추세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추세인데 뭘 확인해야지 그런 파월을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 파월이 정확히 모 데이터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예요. CPI가 충분히 내려간다. 그러니까 고용이 흔들린다. 그 두 가지 물가하고 고용하고 둘 다 보기 때문에 CPI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고용 데이터 나올 때까지 고용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고용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아마도. 그게 9월 5일 날, 9월 8일 날 이게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은 9월 5일 날 8월 고용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아울러서 분기 실적까지 분기 과거 했던 것도 싹 수정하는 게 9월 9일 날 나와요. 그래서 9월 5일하고 9월 9일 사이에 그러니까 9월 17일이 금리 인하하잖아요. FOMC. 그 전에 이거 확인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FOMC 말고 뭐죠? 잭슨홀 미팅 8월 23일까지. 가장 빠른 게 8월 23일. 지금부터 그때까지 한 얼마 남았어요? 열흘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는 긍정 톤으로 몰아갈 거기 때문에 시장이 웬만한 걸 긍정을 해석할 수 있어서 제가 말한 미국은 버블 초입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는 요거 한번 볼게요. 증권사 여러 군데 얘기했는데 요 두 가지는 보시면 말해요. 두 가지. KB에서 KB 이번에 보니까 서비스 업체 조사를 했어. 7월달 한 건데 너네 가격 인상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하게 했는데 가격 인상이 관세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 자체로서 가격 인상을 해도 신제품 가격 인상을 해도 그게 먹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 자체가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지. 근데 동시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서비스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거 되는 과정이 이렇게 팍팍팍 이제 서비스 물가 안 잡힌다는 얘기하고 동격이거든요. 서비스는 60, 70%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상품은 한 40%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믹스되어 있어요. 그 관세가 아니더라도 가격을 인상해도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해서 사람들이 좌지우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월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관세가 확정된 게 이제 8월이니까 그 데이터 보고 나서부터 제대로 보겠다는 게 이게 논리인 거죠. 근데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8월달, 9월달 하기 전에 그만두지는 없잖아요.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준이사로 왔으니까 팽팽하게 4대3이 됐기 때문에 4대3에 어떻게 조율을 가질지는 지금부터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감론을박이 있는데 시장은 올라가고 싶어 한다. 올라가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재규현님은요? 네, 뭐 일단 뭐 CPI가 아까 전에 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코어 CPI로 가면 그렇게 잘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CPI든 PPI든 우리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발표 이후의 시장의 흐름을 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어쨌든 올라왔다 보니까 우리가 이 CPI 지표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진행이 될 것이다. 약간 이런 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 순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분석을 해도 이 시장 자체가 좋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시장이 밀리면 시장이 밀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CPI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좋았다라는 것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크게 악재로 볼 만한 상황이 지금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각국과 뭐 상호 관세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면 제 생각에는 중국과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의 관세를 유예해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칩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중국과 계속해서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내적으로 시장을 본다라면 뭐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CPI와
PPI가 과거보다는 그렇게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CPI, PPI 봐야 되고 제가 따져보니까 29일 날 PC가 또 있더라고요. 네. PC도 한번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이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뭐 뉴스나 이슈 준비해 오신 거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오늘 강세 섹터 중에서 조선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조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를 준비를 했어요. 제약바이오도 준비를 했고요. 근데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려보자면 하나하나 가죠, 하나하나. 네, 일단 조선 쪽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몇몇 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텨주는 게 이제 조선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 쪽이 왜 이렇게 강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미국발 호재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한국콜마도 그렇고요. 제가 계속해서 화장품 말씀드리는데 실적 미스가 어느 정도 나니까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과연 3분기 때 4분기 때 실적 미스가 나올 거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자체가 저가 수주를 받았을 때의 물량들이 이제 재무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부터는 저가 수주 물량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주받은 물량에 대한 실적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선주들이 모멘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변동성을 우상향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장후반부로 가면서는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장후반부에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장초반부터는 조선주들이 많이 움직여서 조선주 쪽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선 쪽에 대한 산업 자체가 거의 다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란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섹터를 보자면 조선 쪽인데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LNG 쪽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MRO 쪽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최근에는 MRO 쪽과 엮이면서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J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LNG 쪽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는 것도 맞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든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LNG선이라든지 친환경 우리가 이제 고부가 선박이라고 말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좋은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협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모멘텀, 정책적인 모멘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박 쪽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가 만들어진다면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오늘 특징적으로 좀 변동성이 잘 나왔는데 네. 꺾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조심.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선 쪽에 대한 그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보다도 지금이 살짝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는 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만들고 있는 선박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오늘 9.4% 가다가 윗골이 달렸거든요. 네. 9.4%갈 때가 39만 원 바로 코앞에서 꺾였어요. 이 전 고점이 39만 8,500원. 그러면 윗골이 달린 게 결국은 조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똑같아요. 의견이 이 전 고점, 그러니까 39만 8,500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저기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전 고점에서 한 1, 2%? 한 5%? 10% 이렇게 좀 모자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넘냐 이거야. 이거를 이전이랑 다른, 그러니까 마스가도 알겠고 필리조선소도 알겠고 선박 도크 다 차 있는 것도 알겠고 실적도 좋은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것들이 전고점이랑
더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모멘텀을 받겠느냐 못 받겠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맞는 사실 말이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최근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전 조선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업종 중에서는 조선 쪽이랑 그리고 저는 원전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원전 가지 있는데 마시고 조선 원전이 좋아요. 일단 조선이요? 계속 이상한 데로 돌리네. 그러면 전고점 뚫는다 맞다 아니다. 이게 그런 방송인가요 우리? 그러면 소리 뭔데 뭐 질문도 뭐 북한이야? 일단 저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또 되겠지만 아까 얘기잖아요. 아니 오늘 근데 신고가 간 기업도 있어요. 신고가 오늘 거기 이제 하시고 싶다 이거죠. 오늘 이제 HJ 중공업 요게 이제 신고가에 갔는데 아하. 요게 이제 군함 쪽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네. 저는 좀 작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지금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이게 7조가 좀 넘어가는 예. 기업이거든요. 예. 요건 이제 LNG 벙커링 선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들이 늘어나게 되면 바다 위에서 그러니까 해상에서 그 벙커링 선을 이용해서 이제 연료를 채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LNG 선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뭐 HD 현대미포 같은 기업들 개별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뭐 HJ 중공업도 마찬가지 군함 쪽인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신고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느릴 것 같아요. 신고가에서부터 느리다 아니면 신고가 가는 게 느리다? 가는 길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면 조선 쪽은 좀 정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요. 8월 25일 날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트레이딩업인데 대통령 나가서 악수하고 나서 더 구체적인 거 없으면 셀더 뉴스가 나온다. 예, 저는 맞아요. 거기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알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 35분 전에 나왔는데 예. 정부가 에이펙 계기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울산 조선소 방문을 제안했다. 요걸로 한번 빵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와야 돼. 네, 트럼프가 울산 나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부가 대통령실 기재부가 요 방송을 봐요. 실제로 내가 들었다니까 모니터링을 진짜로? 해. 진짜로. 하고 있잖아요. 댓글 빨리 달아줘요 기재부. 안녕하세요. 그 금융위에서 다 한다니까. 예. 어제 제가 네. 공성공자님 모시고 제가 무슨 말 했습니까? 트럼프가 퍼포먼스로 용접 이거 쓰고 지직 한다고 하면서 했죠. 코리아 조선소 거북선 very fantastic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그거 보고 지금. 보고 바로 오늘 기사 나오잖아. 정부 에이펙 계기 트럼프 대통령 울산 조선소 방문 제안. 아하. 보고 있다니까. 이거 퍼포먼스 이거 오케이 난다. 이러면은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김정현 부장님? 그게 언제 하신다고? 에이펙 10월 10월인가요? 아직 멀었네. 일단 8월 말까지 가보고 나서는 우리가 한 달, 두 달, 석 달째 모르는데 그런 거 대기하고 있는 거는 시대의 심리를 높이는 거니까 파지티브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변할 수도 항상 있기 때문에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뺏기지 마시고 갖고 해보세요. 8월 말까지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좀 속도에 대해서는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행 얼굴 한번 볼까요? 진짜 코가 커졌네. 거짓말 뭐 하니까 키워 코가 키우냐고. 커졌네. 그래 맞아. 진짜라니까 다 모니터링 한다고 들었어. 거짓말하니까.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선 뭐 말씀을 잘 해주셨고 김정은 본부장님한테는 짧게만 네. 전고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조선은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분간. 전고점을 넘는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채팅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확답을 바라냐 이게 아니라 네. 확답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렇게 본다라는 비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꼭 갈 줄 안 갈 줄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좀 얘네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예. 가는 종목도 있고 못 가는 종목도 섞일 것 같아요. 가는 종목은 탄력 있는 종목에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8월 25일 날 구체적인 게 나오면은 그때는 아마 가는 종목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얘네는 실적하고 그런 것이 좋은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밸류는 부담스럽지만 조선이 방산하고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 축인데 아까 동시에 장이 1,500간에서 400간이 할 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안 가고서 가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 하이닉스를 만약에 수급에 올린다면 여기 그렇게 옛날처럼 갈 수가 없어요, 수급이. 그래요? 아니 그 수급이 갈 수가 없지. 그거 하려면 아까 저기 정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 수급이 넘쳐서 저기 여기 옆에서 놀고 있는 돈이 삼성도 사고 하이닉스 사고 조선도 또 사고 이렇게 다 사재껴야지 3,500, 700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300 간다. 만약 정고점 뚫는다 하면은 삼성전자 4% 올라가면 되고요. 하이닉스 9% 올라가면 돼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9% 이렇게 올라가려면 수급이 글로 빼져가지 딴 데에서는 웬만해서는 붙어갖고 진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붙을 수 있는 게 조선은 아까 우리 그지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것들은 뺏겼다 이렇게 했다가 아유 방산주 이틀 연속 빠지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20몇 % 빠지니까 싼가 싶어서 러시아가 진격한다 그러면 방산주 갑자기 아침 10시부터 다시 사들고 이렇게 트레이딩이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말고 이 조선은 수급이 있는데 그래도 삼성 하이닉스가 높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안 좋다 하면 조선에 더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양 세 개, 네 개 다 섹터가 간다는 거는 3,600, 700이 눈에 보인다는 거고 정고점 정도가 아니고 그러려면은 대기 자금이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 정부가 다 보고 있다니까 어제 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반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못하면 재면은 그거는 빨리 안 오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용접 이런 거 하고 노가다 이렇게 하면 네. 중간에 이제 딱 간식 먹는 게 진짜 아, 꿀이거든. 네네. 라면 이렇게 하나씩 딱 진짜 먹으면서. 좋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K 라면 딱 주면 그렇지. 좋은데, 조선에서. 세멘트 포대 이렇게 뒤로 와. 이렇게 5개씩 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사실 캐치 티니핑 편의점 컵라면이 어떨까 싶습니다. 요 두 분 주세요. 요 두 분. 예. 요 두 분. 그렇죠. 뭔데? 와, 컵라면인데 라면. 티니핑이에요. 아, 네, 라면? 조선 얘기하셨으니까 네. 두 분이 용접했다 생각하고 라면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예. 네, 배달 갑니다. 우리 민트는 못 드세요? 근데 민트 뭐 아예 이에 안 끼고 있어가지고. 민트는 이거 안 건강한 거 안 먹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건강해요. 왜냐면 이게 건면을 사용한 건면. 컵라면이라서 칼로리 부담이 일단 없고요. 먹을래요? 근데 이를 끼고 있어. 제가 지금 그 정도. 맨날 그거 그 진짜 핑계야. 약간 귀족 의식이 있어서 맞아. 상품에서 파는 거 한 번도 먹은 적 없어. 나 지금 이제 나쁠만해. 아니요. 기분 나빠. 1년 동안 우리만 먹어, 우리만 파는 먹어. 거, 뭐 닭발, 뭐 떡볶이 별걸 다- 뭐. 떡도 팔고 다 팔았는데 집에서 다 시켜 먹어요. 한 번도 안 먹었어. 아니, 동료 의식이 없어. 동료 의식. 집에 가면 이제 마켓컬리 비싸게 시킨 것만 이렇게 어머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풀러주고 예. 먹어요? 어쨌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그 드셔. 아니요 드세요. 예. 자 컵라면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IP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IP 하면 아래 보시는 티니핑, 핫추핑하고 그거 뭡니까? 반짝핑. 내가 보여드릴게. 보여드리구나. 네. 이거 애들이 환장합니다. 네. 예쁘게 생겼네. 네, 애들이 환장하고 굳이 애들이 아니더라도 네. 애들은 라면 안 먹더라도 남편 간식 간식. 요걸로 남편이 이렇게 먹고 있는 것만 봐도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맞아. 이거 하나로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캐치 티니핑 편의점 컵라면 24개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김장현 본부장님이 드시는 거 조금만 들고 드셔주세요. 네, 안 또. 보이니까. 오케이. 이거 봐봐. 얼마나 보기 좋아. 오, 뭔가 러블리해요. 좋잖아. 와. 맛있다. 그래요? 근데 라면은 자주 안 먹거든요. 저는. 네. 1년에 한 4번밖에 안 먹는데 응. 진짜 맛있어. 광고를 하실 때는 이래서 먹어? 아니죠. 요게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들어야죠. 못 봤어. 네, 지금 여기가- 재규현님이 지금 떨고 계십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순서를 기다리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맛있게 큐. 오케이. 네. 핫추핑 라면. 와, 본부장님이 와. 얼큰 소고기입니다. 저게. 러블리해. 러블러블리. 와. 어때요? 쫄깃 부드러운 면발이라고 진짜 하는데 맛있어. 맞나요? 응. 겉면이에요, 겉면. 나 분기에 한 번 먹거든. 네. 이번 분기 처음임. 국물 맛. 국물 맛 맛있어. 어때요? 끝내줘. 국물 진짜 맛있는데? 예. 면만 여러분, 먹으셨는데 아직. 피자나 햄버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안 사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입니다. 알았죠? 자, 어르신 모시고 제가 라면까지 드셔가지고 왜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네. 떨고 있다고요. 자, 빨리 드세요. 아 이거 원래 먹는 건가? 먹는 거야. 라면 안 드세요? 그래요? 아니 몰랐죠 이런 저는 이걸 하는지. 소주도 같이 이런 먹어. 방송인지 몰라. 안 드시고 싶으시면 아니 꿀떡 삼키면 넘어갑니다. 안 드시고 싶으면 근데 잘안 조정 익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거 원래 라면은 그걸로 먹는 거죠.
푹 삶는 거 진짜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예. 들어서 네. 여기 하추 반짝핑 라면이니까. 얘기를 반짝핑이 해주시지 보이게. 이거 한다고. 예. 반짝핑 라면입니다. 반짝핑 라면. 네. 우리 아들이 좋아해요 이 하초. 아, 진짜요? 아, 결혼하셨어요? 그럼요. 오, 나는 굉장히 젊은 줄 알았어. 명민지 형보다 한 3살 어린 걸로 봤는데. 예. 조금만 드세요, 체하니까. 지금 안 맛있네요, 그래도 체할 것 맛있네요. 같은데 라면을 겉면을 가지고 먹이고 이걸 뭔지도 모르는 반짝핑 라면 지금. 근데 엄청나게 인기 있는 라면입니다. 맛있어요. 인기 있습니다. 네. 자, 결국은 가격이 최고인데요. 네. 예, 캐치티니핑 편의점 컵라면 24개 세트, 얼큰 소고기 12개, 멸치칼국수 12개인데 정상가 55,200원짜리를 핫딜가 19,800원에 드립니다. 진짜 싸다. 24개 세트 19,800원. 진짜 싸요. 그 600원에? 근데 소비 기한도 25년 9월 11일까지. 빨리.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 기한이 조금 짧네요. 빨리 사서 빨리 드셔야 될 것 네, 소비 기한이 좀 짧으니까 빨리 사서 하루에 2개씩. 네. 그 수익 안 나면 여러분 밥 먹지 말아요. 굳이 뭐 밥 먹습니까? 아니 워렌 버핏도 그 돈 많은 사람도 수익 안 나면은 아침에 맥모닝 그것도 몇 센트짜리 차이 나는 맞아. 거 먹잖아. 그럼 여러분이 밥을 챙겨 먹어야 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밥은 안 먹어도 옷은 입어야 되니까. 아, 옷은 입지. 그러니까 옷은 라면 입지. 드시고 그다음 옷. 네. 옷도 싼 거 입으세요. 싼 거. 싸게 팔 테니까. 지프 폴로티 4만 원대 핫드립니다. 네. 블랙 화이트 네이비 베이지 중택 2. 택할 수 있어. 2. 1 플러스 1. 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폴로 반팔티 보이죠? 색깔 하나하나 가져가는 겁니다. 1 플러스 1. 이게 뭐야, 싼 거라더니 싼 거 아니네요. 지프 폴로 반팔티 싼 거 지프 비싼 아니잖아요. 거지. 네. 쿨링 스판 원단, 통기성, 신축성, 우수. 내가 하나만 뜯어줘. 네. 1 플러스 1입니다. 얼마에 드릴까요? 얼마에 드리면 사실래요? 솔직히. 솔직히. 써있네 저기. 4만 원대, 48,000원. 예. 2개 드리는데 48,000원. 가져가세요. 이거 근데 진짜 명행이 좋아할 것 같아. 이거 봐봐요. 스판 봐봐. 쭉쭉. 얼마나 좋아 이거 스판. 기가 막히잖아요. 우와, 근데 스팟. 쿨링 원단인 것 같아요. 쿨링 만지자마자 뭔가 시원하네요. 이거 좀 그냥 펴주세요. 네. 펴주시고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프 폴로티 4만 원대, 캐치 티니핑 편의점 컵라면 세트 저렇게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를 알자니까 지프 너무 차가 흔들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차는 흔들려도 옷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흔들려. 옷은 달라요. 이거 완전 다른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저 지프 오케이. 네. 자, 제가 입을 테니까 네. 두 분이서 자 조선 얘기했으니까요. 네. 저희 디스플레이 가볼까요? 디스플레이가 오늘 여러분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좀 할까요? 예, 중국 일단 요것만 보여드리고. 네. 자, 뭐냐면 요거 뉴스입니다. 요거 화면 보여주세요. 미국의 ITC에서 수입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큰 디스플레이 업체가 BOE잖아요. 네. BOE. 요것도 우리나라 거 뺏어간 거야. 아, 그래? 네, 아, 하이닉스가 예전에 하이디스. 하이 디스플레이, 예전에. 하이닉스, 하이 디스플레이 요거 SK 그거였는데 20년 전에 뺏어. 가져갔어. 얘네가 뺏어갔어. 뭐 뺏어간 건 아니지. 우리가 뺏긴 거지. 근데 어쨌든 얘네가 이제 우리나라 LGD랑 삼성D 거를 뺏겨가지고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 네. 해가지고 지네들이 막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거를 기술 탈취하고 뺏긴 거를 인정을 미국이 했습니다. 드디어. 소송이 23년 10월에 걸렸거든요. 지금 거의 2년 만에 BOE가 잘못했네. 너네 14년 8개월 동안 물건 팔지 마. 미국에서. 미국에서 와. 그렇게 퇴출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BOE가 아이폰에도 아마 들어갈 맞아요. 거예요. 그게 아이폰, 핵심이에요. 맥북 그게 뭐 핵심. 이런 데 다 들어간다고 여기 합니다. 있네. 아이폰. 올 2분기에 아이폰용 소형 OLED 패널 점유율에서 중국 BOE는 22.7%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없애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네, 8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8페이지. 네. 그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이폰에 들어가는 BOE의 매출이 없어지면서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로 나눠진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게 임팩트를 결정하는 거죠. 삼성이 56%고 LG가 21%이기 때문에 BOE의 22%가
똑같이 나눠가면은 삼성의 10%, LG의 10%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오늘 주가에서 지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자세한 거는 11월 달이니까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죠. 임팩트는 심플합니다. 페이지 9페이지 찰칵 찍으세요. 네. 한 2년 하다 보면은 네. 군말에 필요 없어요. LG LG 제일 많으신데. 어이 이리 와보세요. 아지를 해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아이폰용 OLED는요 좀 비싸요.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예. 아까 20%의 물량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이게 가격이 비싸. 비싸. 마진이 좀 높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막 흑자가 될라 말랑 하는데 LG 디스플레이에서 흑자가 되는 거는 사실은 아이폰용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TV도 팔고 노트북도 팔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패널은 별로 돈이 안 났는데 아이폰용은 돈이 많이 남아요. 얼마냐? 아마도 이게 정확하진 발표한 적은 없지만 한 15% 정도 이상은 남는다고 봐요. 아까 요거 중국 POE 물량 이거 빠지잖아요. 그 물량이 얼마 정도냐면은 약 4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어요. 400억, 죄송합니다. 40억 달러. 40억 달러. 40억 달러. 40억 달러 중에서 아마도 반반 나눠가면 LG가 반반 가져가면 20억 달러가 정도 되겠죠. 그걸 계산하면은 LG 디스플레이의 내년도 이익 컨센서스가 1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한 20에서 25%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가 오른 건 너무나 당연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가져가면 이 정도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비슷하게 가져가는 전제를 깠을 때 20에서 25%의 이익 증가가 내년부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그거 오늘 다 올랐네요. 20% 올랐으니까. 맞아요. 시장은 거의 대부분이 빨리빨리 반응합니다. 이 계산을 한 게 제가 워드 파일이 있는데 나중에 워드 파일을 원하시면은 돈 안 받고 공짜로 제가 여기서 여기 달라 그러면은 여기 아마 인터넷에 나중에 우리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드렸으니까 그거 찾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세히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로스는 더 올랐어요. 어. 덕산 네오로스 뭐 하는 거죠? 오히려 덕산 소재. 네. 패널 만들 때 소재가 돼요. LG가잖아요. LG가. 그렇지. 맞나? 근데 덕산 네오렉스가 덕산 네오렉스는 좀 작죠. 왜냐면 덕산 네오렉스는 이미 삼성전자하고 LG의 비중이 거의 90%고 BOE는 마켓셔가 작아요. 그래서 그건 작은데 어쨌든 이것도 마진이 꽤 높아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한 1,000억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네. 올해 기준으로는 한 20몇 프로예요. 근데 덕산이 내년 실적이 원래 좋아진다고 봤기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는 약 15% 정도. 네. 이건 조금 오바스럽게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안 가져왔네? 그 부품 업체가 있었는데 부품 업체 오이씨 죄송합니다. 부품 업체 중에서 장비 업체 중에서 수혜를 받는 게 누구냐면은 네. 원익 IPS. 원익 IPS가 또 여길 받아요? 네. 왜요? 원익 IPS가 장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반도체가 80에서 75%야.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또 20에서 25%가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보통 쓰는데 근데 얘는 장비? 장비. 그럼 장비가 더 들어갈 건 없지 않나? 아니, 투자를 늘리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저기 삼성이나 LG가 이게 더 계속 올라간다면 장비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해석할 수 있지. 기대감이네. 예, 기대감. 그래서 올라왔는데 말씀드릴게요. 원익 IPS는 제가 봤을 때 PER 20배면 대충 다 온 것 같아요. 아 원익 IPS는 PER 20배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뭐 김정일 본부장님이 너무 잘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라면 완판입니다. 오 진짜. 완판이 되는 거였네요. 그럼요. 김정일 본부장님이 와. 딱 한 입 넣으면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그냥 불티나듯 패가 나가는 거예요. 헤어포유 많이 뿌리셨는데 그건 완판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아까 하나 더 있었죠. 제약 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오늘 뭐 펩트론이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찾아봤더니 일단 펩트론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꽤나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9월 달에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꽤나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성장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뭐 제약바이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멘텀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부터 뭐 마운자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좀 더 효능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와 관련돼서 뭐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통을 하는 블루엠텍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그 바이오 플랫폼 쪽에 대해서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든지 뭐 패치형이라든지 경구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하반기 같은 경우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는 그냥 금리 인하 이렇게만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대부분 금리 인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한 번만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간을 두고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좋은 모양새를 만들 것 같아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제가 비만 쪽에 대해서도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 뭐 202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매년 연간 성장률이 14% 정도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이 비만 약이 다른 신약들과 비교해 봤을 때 메리트가 뭐냐면, 비만은 아픈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이제 미용적인 측면에서 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비만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 비만을 막음으로써 막을 수 있는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만 쪽을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렌디하게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뭐 트럼프가 제약 그 의약품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과거부터 제약바이오도 종류가 되게 많죠. 뭐 바이오시밀러도 있고요, CDMO도 있고요, 뭐 최근에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약 개발 쪽에 대해서는 약간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CDMO나 바이오시밀러나 이렇게 제형 변경 쪽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굉장히 잘해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좋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JYP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75,700원에 끝났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 8만 원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나요? 이게 잘 나온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온 것 같은데 네.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75,000원 갔다 다시 8만 원 가는 건데, 그렇지. 매출액이 2,100억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2,040억인가 그랬거든요. 비슷하네. 그래서 YOY로 53% 올라서 2,100억, 2,150억이면은 잘 나온 것 같고, 영업이익도 520억. 잘 나왔네. 영업이익이 20억. 420억 정도가 컨센이었어요. 근데 이제 20% 잘 나왔지. 170.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60억 나왔는데, 요것도 한 300억 정도가 컨센이었던 것 같은데. 10% 잘 나온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8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남았죠? 제약바이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네, 뭐 네. 강세 업종은 다 있습니다. 강세 조선 업종. 디스플레이, 제약바이오 이렇게 하락은 했고요. 괜히 언급하면 부정타겠죠? 하락 약세 업종에서 지금 엔터, 뭐 네. 화장품, 게임 하락한 거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계신 분들은 스스로 공부해야지, 솔직히. 맞잖아요. 그렇게 떠넘기는. 그럼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네. 하락이 나오면 네. 오늘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매도하신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반등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엔터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가 재작년부터 좀 부러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사실 오늘 엔터랑 화장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안 좋은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는 기업들이나 업황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요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에이펙 회담에서 시진핑과의 그런 뭐 한일령 해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뚜렷한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엔터나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금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해서 잘했었는데 지금도 그만큼 경쟁력이 있을지 여부는 봐야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들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과거에 A라는 사업을 통해서 뭐 매출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C라는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자체를 다각화해 놓은 상태에서 중국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K-팝 데몬헌터스라든지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혹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서 조정을 오늘 한번 좀 받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JYP 엔터 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오늘 뭐 JYP 엔터만의 그런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밀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잘 말아 올렸네요.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진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달바도 마찬가지고 API도 네. 마찬가지고 실적 하나 가지고 진짜 위아래로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교란, 혼선, 약간 노이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미리 돌았다라고 이 실적이 샜다. 네. 오늘도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애널리스트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JYP 2분기 실적이 어제까지만 예상치가 600개에서 700개가 돌았다는 거예요. 위스퍼 넘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다 죽여버려야 돼. 진짜 사형시켜야 돼.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사형시켜야 돼. 아니 애널리스트 죽인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흘린 새끼.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예. 이게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참 안 좋은 수치로 다시 숫자가 그 돌면서 실망 매물이 그러니까.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오 급락하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겁나지. 맞아요. 마이너스 9% 던진 그치. 사람은 지금 바보 된 거야. 오해에서 끝나고 5% 오르니까. 이거는 진짜 처벌해야지. 그래서 네. 정보를 빨리빨리 들어야 돼. 근데 아까 제약이나 뭐 바이오 이런 것 좀 내려간 거는요. 방산이 올라가서 수급을 뺏긴 것도 있어.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거 몰래 흘리면서 시장에 교란 주는 사람들 아주 그냥 시원하게 처치하는 영상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 네, 게임 형태로 좀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게 넷마블이라는 어마어마한 게임사에서 제작한 뱀피르라는 게임인데 그 안에서 주가 조작범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 진성준이고 뭐 전부 그냥 다 때려 부수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 네, 그거 피 빨아먹는 뱀파이어가 나오고 나오는. 있네요. 야, 너 죽어라, JYP, 자, 너 주가 조작, 아, 50억, 10억. 딱 배당 받고 예 게임 플레이 시원한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는 네. MMORPG 넷마블의 뱀피르인데요. 올해 매출 1위를 찍은 게임을 2개나 출시한 넷마블이 만든 대작입니다. 뱀파이어 컨셉으로 저렇게 캐릭터가 나와서 MMORPG를 즐기는 그런 게임이고요. 네.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MMORPG의 명가 넷마블 게임 믿고 할 수 있고 뱀파이어 컨셉 신선하고 파격적입니다. 사전 등록 지금 하시면요 149,000원 상당의 패키지를 지급하는데요. 네. 패키지를 받으셔야 방금 저것처럼 시원하고 멋있는 힘을 쓸수 무기로 있어. 아주 그냥 깨부시면서 스트레스 날리실 수 있어요. 149,000원. 스트레스는 명민준 앵커 코멘트만 들어도 스트레스는 풀릴 것 같아. 그럼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49,000원 상당의 파격적인 보상 확정 지급. 요거 배당금처럼 쌓이는 다이아.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이아를 받으실 수 있도록 뱀피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게임을 따고 한번 해보시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게임보다 국장이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근데 혹시 미장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클 인터넷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리엑스 렉스에서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선착순 1,000분
꽤 많은 분들께 드립니다. 서클 2배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CCUP ETF를 보유하신 화면을 캡처하셔서 보여주시면은 이벤트 당첨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영상 하단에 여기에 지금 참가 신청 이벤트 링크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서클 저거 사시잖아요. 2배 레버리지 렉스 파이낸셜 거 사신 다음에 네. 한 주부터 9주 매수 인증하면 커피 드리고요. 10주부터 99주 매수 인증하면 네이버 페이 100만 원 드리고요. 100주 이상 매수 인증 시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수강권 100명 드립니다. 오. 예.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분은 광고네 이러는데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이게. 그럼 이거 얼마나 힘든데. 나도 네. 힘들어. 지키면. 네. 예. 자 이제 그만하죠. 네. 4시 19분입니다. 예. 네, 그러세요. 오늘 한마디도 못했다. 아, 시간이 괜찮습니다. 너무 앞서가지고. 네. 예. 아까 잠깐 한 가만 시간은 짧지, 네. 자료는 다 못했지, 네. 광고는 산더미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선익 시스템 큰일 났기 가야 때문에 돼. 선익 시스템은 BOE가 주요 고객이에요. 장비 업체 중에서. 시스템. 그래서 그 뉴스 나오면서 선익 시스템은 폭락한 그렇다. 거예요. 수혜주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름도 좋잖아요. 선익. 먼저 이익 본다. 선익. 그리고 가버려요. 빠져나간다? 네, 좋잖아요. 아, 오케이. 기가 막히죠. 예. 이상 끝.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예, 뱀프를 많이 하시고 라면 많이 드시고요. 찌프 많이 입으시고 이재규 본부장님 내일 나오시나요? 네, 내일 나오시죠. 네, 맞습니다. 갑자기 약해지는 거야. 나오지 마요. 뭐 남으시면서 남으시면서 목소리가. 네 나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예, 예. 몸이 감기, 상태가. 감기니까. 아 미리 밑밥 가네. 안 나오더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과는 내일 같이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히 쉬시고 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